마지막으로 강 선생님. 저는 할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이가 검은색이든 하얀색이든 회색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됩니다. 저희를 정치적으로 만드시거나 바라보지 마시고 저희를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지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와서 사회적 재난이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저께 사회적 재난 수준의 피해를 보신 분들까지는 어저께 들었고 오늘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거를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당사에 와서 제가 처음 들은 겁니다. 이게 단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를 많이 받든 적금 받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 제가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를 받으려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전세 사기 당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법을 몰라서 전세 사기 당한 건 아니다라는 어떤 정부에서 내려주는 위로감, 위안, 어떤 그런 서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미추홀구청에서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이 피해 확인서 한 장을 못 받았습니다. 왜 이걸 아끼시는지, 저희들의 이 위로감을 그 한 장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지언정 있겠지만 왜 이거를 안 해주시는지 저는 왜 까다롭게 해주시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의해서는 우선 매수권이 공유 지분에 준하는 우선 매수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공유 지분의 우선 매수권은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거를 전국에 있는 피해자 분들한테 경매가 진행될지 대비를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2차에 낙찰됩니다. 미추홀구만 하더라도 낙찰가율이 60% 이하입니다. 근데 2차면은 70% 이상의 가격을 주고 우선 매수권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미추홀구 위원장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3차의 우선 매수권을 적용하게 해달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3차에 저희가 최저 가격으로 매수를 해도 기존에 사기당한 전세금까지 포함을 하면은 저희가 오히려 비싼 금액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최소한 2회까지는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2011년 판례 보면은 우선 매수권을 3회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우선 매수권을 3회 신청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 법은 적용이 되는데 그 대신 매각행위 교란행위로서 불허가 맞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2회만 행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낙찰을 받고 저희가 이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집이라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세기 피해자분들을 혈세 지원하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혈세를 저거 뽑아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들 살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편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정책도 모든 전세계 피해자는 같은 피해자입니다. 19세, 39세 편갈리지 마시고요. 소득기준 편갈려 주시지 마시고요. 보증금 피해 편갈려 주지 마시고요. 피해자는 피해자만 순수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피해자분은 아니신데요. 쭉 함께 오셨던 우리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 예. 우선 어제 당정이 발표한 이 우선 매수권과 이 공공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 그러니까 채권 매입 방안이 빠진 방안은 앞서 발표하신 그 김대성 피해자
같은 경우 사실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지금 미추홀구 문제로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이전에 빌라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더 먼저 사회적으로 제기됐었고 그러니까 지금 당정이 발표한 안으로는 이 김대성 피해자들이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같은 그러니까 지금 우선 매수권과 공공 매입 방안은 다 경매 진행 과정에서 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긴 지금 당해세 문제랑 집단적인 피해 문제로 경매조차 진행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런 집단적 구제 장치로 이 채권 매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정작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게 세금 낭비라고 계속 정부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물론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채권 매입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걸리지만 회수 가능한 채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며칠 전에 금융위가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은행들의 부동산 PF 부실 채권 이거 문제가 심각하니 올해 안에 1조 펀드 조성해서 캠코가 매입하고 2027년까지 4조 펀드 조성해서 이 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채권 매입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살리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데는 세금 낭비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제 그 공공주택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방안도 결국은 원희룡 장관은 또 이 추가 설명에서 기존의 매입임대주택 예산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고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특별법은 그런 별도로 이 주택을 매입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전 기존의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활용하려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작년에 이 매입임대주택 예산 3조 원 삭감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 그 이유를 이해한다 그래도 정부와 여당이 뭐라 그랬냐면, 이 예산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전셋값이 너무나 뛰어서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공공전세라고 하는 것들을 매입임대 예산으로 급격히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증가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금 정상화하는 거다.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이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지금 이걸로 전세 사기 주택을 산다면 이런 특별한 경우가 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엔 정부가 삭감했던 예산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정부가 이 예산으로 작년에 반지하 매입한다고 했거든요. 반지하 매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이 방식으로 한다면 추경과 관련돼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특히 이렇게 해서 추경을 통해서 증가되는 예산이 혈세 낭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금도 아니고요. 주택도시기금 융출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민들이 다 청약 붙고 그랬던 기금이잖아요. 이거 주택 매입하고 짓는 데 쓰라고 서민 주거 안정에 쓰라고 조성한 돈이고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된 융출자 이 주택기금 활용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전혀 혈세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 여당도 좀 분명히 알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좀 분명히 좀 설명을 해서 좀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워낙 지금은 다급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 방안이 우선적으로 5월 안에는 대책위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통과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 예방 대책과 관련돼도 사실 아직 많이 부실합니다. 이거 예방 대책 없으면 이후에 이 문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미 지금 전세가율이 작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이 90.6%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집값과 붙어 있습니다. 이 전세가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것과 또 이 대출에 있어서 DSR의 보증금 산입하는 문제 등을 통해서 좀 무분별한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함으로써 이것을 좀 예방하는 대책도 일단 급하게 피해 구제 대책 마련한 후에 예방 대책과 관련돼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피해자분들이 좀 고통스럽지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 민주당이 그럼 짧게 저도 미추홀구 대책위 부위원장 박순남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다 나온 얘기는 제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당정에서 얘기하는 국민 혈세 그래서 보증금에 관련한 채권 매일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당정은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걸리는 문제가 어쨌든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전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행 법에서 어쨌든 좀 일부 개정돼서 지금 조금 금액이 올라가 있기는 한데 저희는 저희 피해 임차인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희 피해 임차인분들 중에는 증액을 해서 어쨌든 거기에 전혀 소액 임차인도 그러니까 그 임차인의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 금액도 받지 못하는 세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고인이 되신 저희 3분 중에 2분은 최우선 변제 금액도 받지 못하고 전액을 다 1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법이 얼마나 이렇게 담을 수 있는지 저희가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내용까지를 담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그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반영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고인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2018년, 2019년에 계약을 해서 들어왔어도 근저당권이 2011년이면 그때 관련된 게 6,500만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의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미 전세의 금액이 7천, 8천, 지금 이제 증액해서 1억까지 올라간 세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세대들은 아무런 혜택을,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의 그 조그만 돈 되는 것조차도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법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게 예를 들어서 계약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현행 기준으로 해서 만일에 한다고 하면 은행보다 더 선순위가 되는 거고 그런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일부라도 어쨌든 저희가 보존받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혈세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법 안에 담겨질 수 있는지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후에 입법 과정에 반드시 참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피해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대표님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일부 피해자 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실제 피해자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참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또 한 가지는 역시 현실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피해 유형도 매우 다양한 것 같고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른 것들도 꽤 있어서 당도 실태를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피해 유형도 잘 세분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3억 넘는 사람들은 대책으로 대책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매우 좀 무책임한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으로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에 이어서 대책도 세분화해서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기로 하고요. 우리 정치가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싸움질은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정책안을 가지고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지금 보셔서 알지만 당장 예를 들어 3억까지만 할 거냐 3억 이상으로 할 거냐 이것도 싸워야 될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결국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